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에 강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도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시한 교과서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률 유효 결정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한 장관은 검찰이 깡패, 마약 수사도 못하느냐며 오히려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 씨는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 씨가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전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고 5.18 유가족 사과를 위한 광주 방문은 경찰 조사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러 다소 쌀쌀하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엔 포근하겠고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이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만약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이나 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싣는다면 국내 비판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내년부터 사용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강제징용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서술입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강제 표현이 삭제된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교과서에 들어간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표현이 참여했다 정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경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더 많은 교과서에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우익도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후퇴한 역사 왜곡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특히 우익들에 있어서도 입장이 지금 상당히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를 중시하는 우익 세력들은 이제 한국과 협력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정부는 일본이 역사 왜곡을 담은 교과서를 승인할 경우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재외 공관장들과 만찬을 하며 한중일 정상회의 재가동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모든 정책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 공관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복합위기 극복을 돌파하기 위해 외교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한중일 3자 정상회의를 재가동해 영내 발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 한일 갈등과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열리지 않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밝힌 겁니다. 또 재외 공관장들이 영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발벗고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에 대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나 저출산 대책 등 정책 이슈 혼선으로 잡음이 계속되자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새 여당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 운영을 함께 책임지자는 의미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정책위 의장 사이 한 라인이 가동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정상외교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비서관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도 배석했던 핵심 참모인데요.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 원중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탁돼 안보실 1차장 산하에서 외교 관련 업무를 총괄해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당 비서관은 1년 동안 맡은 일을 다했고 굉장히 경무를 했다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임에는 이충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내정됐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까지 했던 참모의 갑작스런 교체 배경에 대해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국빈 방미 준비 과정에서 이 비서관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에 따라 일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불과 2주 전 김일범 의전 비서관에 이어 이번엔 외교비서관까지 교체되자 일각에서는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무리하게 교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하반기에도 외교 일정은 많이 있다며 경질 성격은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입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죠. 어제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한 장관은 결과가 반대였으면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이었느냐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유효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사과하고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장관은 야당의 사퇴론에 대해 결과가 반대였으면 의원직을 사퇴할 거였냐고 맞섰습니다. 이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국민의힘은 입법 당시 위장 탈당을 지적하며 민영배 의원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저는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듯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이 검수완박에서의 위장 탈당 이것. 야당은 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실패도 거론하며 아들 문제를 알면서 넘어간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언론에서 저 정도로 취재가 들어오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리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시 한 장관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홍 수습을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간 본인에게 쓴소리를 해오던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에 지명하는 등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대폭 교체한 건데요. 그런데 내년 총선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는 그대로여서 이 비명계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내홍에 시달리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만에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호남 몫이었던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퇴한 자리에 비명계로 꼽히는 광주 서구갑의 재선 송갑석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6.15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했던 송 의원은 비명계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길 등에서 이 대표와 당에 대해 쓴소리를 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팬덤이라는 말 뒤에 숨어 개인과 계파의 정치적 욕망을 당에 투사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삼선의 김민석 의원, 수석 대변인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 모임인 7인의 소속 의원들이 당직을 맡았던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 수석 부의장,
미래 사무총장 자리는 친문 성향의 한병도, 김성주, 박상혁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번 당직 개편은 통합, 탕평, 안정을 고려해서 당적 개편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안정을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놓고 내홍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당직 개편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거나 방탄 정당을 강화한 듯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번 한 번의 인사로 민주당의 내용이 봉합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전 대표의 측근 김모 씨.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위증 대가로 통신장.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각된 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위증 혐의도 포함됐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김 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위증 교사 등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는데요. 김나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9도, 화수는 영하 1.7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봄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고 서울 16도, 남부지방은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한데요.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 그 밖에 중서부와 광주, 대구도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북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출산과 양육은 물론 교육 문제까지 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국가재정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가이드라인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오늘 발표됩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국가재정의 큰 틀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내년 정부 운영 방향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맞붙었던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갔습니다. 첫 경기 콜롬비아와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우루과이를 상대로 부임 후 첫 승을 따낼지 주목됩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12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마약 논란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유아인 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12시간 만에 경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유 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약 혐의 보도 이후 첫 공식 입장인데 일탈 행위였다며 사실상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 씨가 투약 혐의를 받는 약물은 프로포폴과 대마, 케타민, 코카인까지 총 4종류입니다. 프로포폴의 경우 유 씨가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 투약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코카인은 모발 검사에서 검출은 됐지만 투약 시기 특정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투약 시기 등 구체적 혐의 입증에 집중했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6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전 씨를 마약류 투약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폭로를 이어온 전 씨는 미국 뉴욕의 거주지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흡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진 귀국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류 투약 경위와 주변인들의 투약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 4남매가 숨졌습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 아이들의 부모는 한 살 배기 막내를 안고 밖으로 겨우 탈출했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윤길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주민들이 몰려 나옵니다. 잠시 후 경찰차와 소방차가 차례로 도착합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마을 빌라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안방에 있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남매 사이였습니다. 불이 난 집엔 아이들과 부모 등 모두 7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화재 당시 치솟는 불길 속에서 부모가 한 살 배기 막내를 안고 밖으로 겨우 대피했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애 아빠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람 인명병은 없나 보다. 저 사람 저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생각을 했죠. 1차 감식 결과 불은 집안 출입문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멀티탭 합선 등으로 추정되는데 현장에서 범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출입문 주변에 지금 TV와 냉장고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과수 감정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들의 시신을 국과수로 보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화재로 숨진 4남매의 아버지는 15년 전 코리안 드림을 안고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왔지만 그 꿈은 결국 산산이 깨졌습니다. 무역비자로 들어와 고물상 일을 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에도 화재 사고를 당해 이사했는데 이번 화마에 금쪽 같은 아들, 딸 넷을 한꺼번에 잃게 된 겁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로 목숨을 잃은 4남매의 아버지는 15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무역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고물상 일을 하며 수집한 물건들을 나이지리아로 수출해 그럭저럭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1년 넘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5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물 같은 것도 팔아서 유지를 했다. 애들은 많고 여자는 집에 살림했으니까 혼자서 벌어서. 이들 가족은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외국인이라 정부의 수급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외국인에서 뿐이고요. 외국인 전문학원 대가 있는데 거기서 거주를 위해 본인의 교육을 신청한 이런 분들이 잘 알 텐데 이분은 저는 그렇게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년 전에도 또 다른 집에서 불이 나 큰아들이 화상을 입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한 기업에서 1,500만 원 상당의 화상 치료비 전액을 후원하면서 위기를 넘겼는데
이번 화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터전을 잃은 이웃 주민 등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임시 거주 시설을 마련한 안산시는 피해 가족 지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젯밤 10대 중학생이 자신과 함께 살던 40대 고모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이 중학생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 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경찰차 여러 대가 들어서 있고 방호복을 입은 경찰들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현장에서 A군을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13살 A군은 고모가 게임을 못하게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의 고모는 수년 전부터 A군을 한 집에서 돌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 없으면 어떡하냐. 아까 낮에도 둘이 학원 갔다 오는지 학교 갔다 오는지 둘이 갔다 오던데 고모하고. 고모가 다 키웠지요. 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군의 의료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A군이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살인 사건인 만큼 신병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모텔로 깨어 집단 폭행하고 또 돈까지 빼앗아 달아난 1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 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좁은 골목길을 서성이는 한 남성. 잠시 뒤 출동한 경찰관들과 이동합니다. 그제 오전 7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10대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남성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냥 그 맞았는 사람 보니까 좀 맞았다는 거 매치가 뭐 4명이지 막 때리니 뭐지를 그러더라고. 10대 일당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조건 만남을 하자고 제안하며 이곳 모텔로 유인했고 실제로 남성이 모텔에 들어오자 남성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또 이들은 조건 만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계좌이체로 5,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각지로 흩어져 달아났지만 하루도 안 돼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모두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는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어제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태원 파출소 순찰팀장이 112 신고 처리 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은 지난 1월 2차례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 권도영 대표에 대해 몬테네그로 검찰이 구금 기간 동안 신병이 인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국내 송환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권 대표와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현성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4개월 만에 재청구인데 신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 대공원을 탈출해 도시에 등장했던 얼룩말 세로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ABC 뉴스와 CNN, 영국의 BBC 등 다수의 해외 매체는 세로가 부모를 잃고 스트레스가 심한 가운데 탈출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세로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마음에 패러디 영상과 게시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SNS에 팬 계정이 생겼고 세로에 대한 랩 가사를 쓰기도 하는데요. 또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 선수 사진도 올라왔는데 유니폼 줄무늬가 세로와 비슷해 보이나요? 급기야 다양한 인공지능 이미지까지 나왔습니다. 두 발의 세로, 날아라 세로, 기타 치는 세로까지
이쯤 되면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모 씨를 상대로 수십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장관은 어제 서울가정법원에 김모 씨를 상대로 혼인 파탄을 일으킨 데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부터 이혼 소송을 벌여 최근까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어깨동무를 하고 찰칵 사진을 찍은 이 사람, 우크라이나를 찾은 영국 출신 배우 올랜도 블룸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아동기금 친선대사인 블룸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뒤 러시아군의 학살이 벌어진 키우 외곽도시 이르핀을 방문했다는데요. 지하 방공호를 개조한 학교와 유니세프 아동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키우의 대통령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아동 지원 사업과 재건 문제를 논의했다는데요. 블룸은 우크라이나 학교 수천 개가 파괴되고 청소년들이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미가 항공모함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하기 직전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오늘 부산에 입항합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7시 47분쯤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37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약 50킬로미터이며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모의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이라며 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 만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한미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동원해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승조원 6,000명을 태우고 축구장 3배 넓이의 비행갑판을 갖춘 니미츠함은 오늘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합니다. The United States has deployable strategic assets at the ready on every day, and we can continue to deploy those assets.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연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에 연합 상륙훈련과 항모 강습단 훈련이 예정돼 있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무장한 20대 여성이 침입해 촌을 난사했는데 학생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사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은 채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학교에서 빠져나옵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해 9살 초등학생 3명과 교직원 3명 등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아침 10시경 수업 중 28살 백인 여성이 공격용 소총 2정과 권총으로 무장한 채 학교 1층 연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출동한 경찰과 교존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When the officers got to the second level, they saw a shooter, a female, who was firing. The officers engaged her. She was fatally shot by responding police officers. 경찰은 총격범이 같은 학교 출신인 오드리 헤일이라고 밝히고 총격 사건 동기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당국은 이 초등학교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어서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하거나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발생한 총기 폭력을 규탄하며 의회의 총기규제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do more to stop gun violence. It's ripping our communities apart, ripping the soul of this nation, ripping at the very soul of the nation. 지난해 5월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사건 등
무차별적인 학교 총격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129번째로 예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브라질의 한 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학생이 수업 준비를 하던 71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다른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다른 교사와 학생 등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스페인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악의 더위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정화수는 없지만 한바탕 간절한 기우제가 벌어졌습니다. 어깨에 성모상을 짊어진 신도들. 십자가를 앞세운 채 경건한 행렬이 이어집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의 한 마을, 단비가 내리길 기원하는 특별미사의 현장입니다. 지난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더운 해를 맞은 스페인. 극심한 가뭄에 특히 동부 지역은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주변 저수지들은 저수율이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메말라 쩍쩍 갈라진 바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를 기원하는 미사 이후 정말로 비가 내린 적이 있다는데요.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 세계 약 18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함께하는 라마단 기간. 약 30일간의 대장정과 함께 그야말로 대목을 맞은 곳이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그곳으로 가보시죠. 중동 예멘의 한 재본소. 작업하는 남성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정성스레 표지를 붙이고 고정틀에 끼워 하루 동안 햇볕에 말리는데요. 이슬람 경전 쿠란의 재본 작업입니다. 라마단을 앞둔 때에는 이렇게 전국에서 손상된 쿠란 사본을 받아 복원하기 때문에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며 쿠란을 읽고 암송하는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 전 세계 인구 4분의 1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각자 한 권씩은 갖고 있다면 독보적인 베스트셀러일 수밖에 없겠죠. 오랜 내전과 만연한 폭력, 극심한 빈부격차.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일상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와 통합을 바라며 예술가들이 나섰는데요. 아프리카 콩고입니다. 어디에선가 모여든 한 무리의 화가들. 합심해서 담벼락에 화사한 노란색 버스를 그려 넣었는데요. 승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오랜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평화와 단합을 위해 예술가들이 나섰습니다.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난립한 가운데 성폭력과 인권침해, 빈곤 문제가 극에 달한 상황. 아이들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만 8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는데요. 함께 살자, 벽에 새긴 이 문구처럼 이들에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일상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가 교내 상담에서 장난으로 하던 말이 학교폭력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뒤 학교는 기록을 삭제해줬는데 정 씨는 전학을 신청할 때도 학교폭력이 아닌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상담 일지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정 씨 자신의 생각이 담겼습니다. 첫 상담에서 피해 학생이 기숙사 방에 자주 찾아와 짜증을 냈던 것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민사고에서 받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도 별명을 불렀던 것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7월과 12월에 이뤄진 교내 상담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상담 내용은 없었습니다. 2020년 1월 4차 상담에서는 학폭에 대한 반성 여부와 앞으로의 자세를 상담했다고만 기록돼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정 씨가 반성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학폭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학폭위도 정 씨의 학폭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학폭 기록 삭제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정 씨가 민사고에서 전학을 신청할 당시 신청 서류에 학폭에 대한 언급 없이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적은 것도 전해졌습니다. 반포고의 배정 취소 요청을 받은 뒤에야 강제 전학 형태로 배정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정 변호사도 참석하는 국회 청문회는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학교 폭력과 전학 경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외식 가맹점 수가 연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외식 가맹점 수는 16만 7천여 개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습니다. 한식 가맹점 수가 3만 6천여 개로 가장 많았고 치킨, 커피, 제빵 가맹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며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올랐습니다. 외식용 맥주와 소주가 급등했고 라면, 피자, 떡볶이 등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역시 10.4%로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특히 치즈, 식용유, 밀가루가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6조 7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8.4% 줄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약 17조 원으로 3.2% 줄었고 민간공사도 49조 6천억 원으로 22.5% 감소했습니다. 토목 계약액은 6.8% 증가했지만 건축 계약액은 2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라앉고 대형 공사가 미뤄진 영향인데 건설 시장 위축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차 한도인 50만 원을 빌리러 왕복 3시간 거리를 달릴 정도로 급박한 사람이 많다 보니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첫날, 신청자들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사전 상담 예약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현장 상담 후 바로 대출금을 받아갔습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했던 한 신청자는 버스를 타고 왕복 3시간을 다녀왔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6,500원 정도 해요. 급한 사람한테는 이거라도 어딘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냥 이것도 괜찮구나. 긴급 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입니다. 지난주 예약 시작 직후 문의가 쏟아져 3일 만에 한 달치 예약의 98%인 2만 5천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내구재 대출에 피해를 받으셔서 방문하신 고객님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상품이 미리 있었으면은 내구재 대출 피해를 안 받으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워하시면서. 긴급 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1397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을 하면 자격 요건 조회를 마치고 현장 상담이 가능해 비교적 쉽게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1,000억 원을 연내 공급하고 이후 1,000억 원을 더 기부받아 재원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담 창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추가 재원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은 추락하는 장기 성장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로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난 몇 년간 겹친 위기가 30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을 끝냈다며 생산성과 투자를 가속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또 아파트 공시가격도 18.6%로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1주택자라면 서울 강북은 내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강남도 부부 공동명의라면 안 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세 부담이 줄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이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 2천만 원에서 올해 10억 9천만 원으로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주택자라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12억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강북 지역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주택자들은 올해 상당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나마 용산 이촌동과 종로구 일부 아파트 정도가 전용 84제곱미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올해 공시가가 17억 9천만 원으로 낮아진 서초동의 이 아파트는 1주택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가 150만 원이 넘었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9억 9억씩 18억까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세 기준으로는 20억이 넘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를 전제로 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면서 서울의 매물 건수가 공시가격 발표 전보다 소폭 감소하는 등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가격을 낮춰 급하게 파는 대신 지켜보겠다는 건데 금리 부담이 여전해 거래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어제 전현직 대만 총통으로는 국공내전 종료 후 7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를 방문했습니다. 차이잉원 현 총통은 내일 중미 순방길에 미국을 들르는 것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12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我今年73岁，等了36年才有机会到大陆去访问，的确是待得久了一点。 마 전 총통을 맞이하는 중국은 국가 원수급 예우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 전 총통은 친중국 성향 인물로 지난 2015년엔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주석과 역사적인 첫 양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양안 관계는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차이 총통은 29일부터 열흘간 중미 순방을 떠나면서 미국을 경유할 예정인데 특히 귀국길에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过去几年，中国不断利用各种方式打压台湾的国际参与，升高对我们的军事侵扰，冲击区域的和平稳定。 전현직 대만 총통이 중국과 미국을 같은 시기에 나란히 방문하는 것은 내년 1월에 치러질 총통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내 친중과 반중 세력이 각각의 우호 국가 방문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내년 대만 총통 선거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3월 A매치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전 0대0 무승부 이후 넉 달 만의 맞대결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태극호 사령탑 첫 승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강재묵 기자입니다. 간단한 러닝과 함께 훈련을 시작하는 대표팀. 본격적인 훈련이 들어가자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클린스만호의 두 번째 평가전 상대는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 역대 전적에서 우루과이의 1승 2무 6패로 열세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1승 1무를 거뒀습니다. Very similar level to Colombia, very good team in South America, but we also a very, very good team. And so hopefully we can continue that path that you saw mostly in the game. A very, very good performance against Colombia. 대표팀의 주축 수비수 김민재는
카타르 월드컵 맞대결 때 이강인을 자극했던 상대팀 에이스 발베르데를 언급하며 꼭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담으면 안 될 것 같고 경기에 이긴다면 그 선수에게 최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먼저 두 골을 넣고도 2대2로 비긴 탓에 아쉽게 첫 승을 놓쳤던 클린스만호. 우루과이와의 넉 달 만의 재대결에서 클린스만호가 시원한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